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공매도 현황부터 좀 살펴보시면 여전히 그 코스피에서는 포스코 홀딩스랑 포스코 퓨처엠이 1등이고요. 6개월하고 1개월 비교해서 보시면 6개월에 지금 포스코 홀딩스가 15% 공매도가 손실 중이었고 포스코 퓨처엠도 13% 손실 중이었는데 1개월 데이터 보시면 포스코 홀딩스 10%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 퓨처엠은 심지어 19%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좀 완전히 포스코 홀딩스가 계속 주가 빠지면서 포스코 퓨처엠이 계속 주가가 빠지면서 상황이 역전됐고요. 지금 최근 5일치를 봐도 역시나 포스코 홀딩스 공매도가 2.29% 수익 중이고요. 포스코 퓨처엠 또한 1.92%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공매도가 지금 계속 물량이 줄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에코프로 BM이나 에코프로도 6개월 전의 데이터를 보시면 에코프로 BM은 16.65% 공매도가 손실 중이었고 에코프로는 66.7%가 손실 중이었는데 3개월이 되는 순간부터 바뀝니다. 에코프로 BM은 오히려 3% 수익 중이고 에코프로는 여전히 19.9% 손실 중인데 이게 1개월치로 보면 에코프로조차도 지금 공매도가 6.45% 수익 중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5일치 보면 에코프로 BM이 1.28% 수익 중이고요. 에코프로가 2.95% 수익 중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공매도와 계속 치열한 전투가 계속되고 있는데 최근 현황 보면 에코프로 BM 모두 공매도가 상당히 수익 중이다.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1개월에 지금 20% 정도 수익이 났고요. 에코프로는 6.45% 수익 났고 최근에 5일치만 봐도 에코프로 BM이 1.28% 수익 났고 에코프로가 2.95% 수익이 났다. 이건 공매도 잔고 현황인데요. 3일 전 것까지만 나오거든요. 8월 16일 보면 잔고는 148만 주에 6천억입니다. 원래 지금 최고 보시면 1조 한 4천억까지 올라왔다가 지금 6천억까지 많이 줄긴 했는데 공매도 잔고 자체는 148만 주 정도고요.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도 지금 341만 주에서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175만 주까지 줄었고요. 금액으로도 1조 4천억에서 5,300억대까지 줄었다. 포스코 홀딩스도 최고 많이 늘어났을 땐 최근에 1조 2,450억에서 지금 7,500억대까지 줄었고요. 다만 잔고는 138만 주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원래 200만 주 이상 잔고가 일어났다가 지금 138만 주까지 줄어들었고요.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잔고가 180만 주, 거의 179만 주에서 지금 148만 주 소폭 줄었지만 금액으로 치면 6천억 정도 여전히 잔고가 남아있다. LG에너지솔루션 마찬가지인데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1조대에서 지금 한 8,781억대 지금 여전히 잔고가 남아있고요. 수량 자체로도 거의 170만 주 가까이가 남아있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현재 수준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데요. 수량 자체는 26만 5천 주에 잔고 금액도 1조 5천억 정도가 계속 남아 있습니다. 요건 이제 나노신소재 실적이 나왔는데요. 2분기에 CNT 도전제에서 93억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나노신소재 CNT 도전제 1분기 실적 안 좋았는데 2분기부터 회복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매출은 작년 2분기 대비해서 지금 3%밖에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영업이익도 작년 2분기 대비해서 7% 늘어났는데 하반기에 이 CNT 도전제 매출이 본격적으로 지금 반영되면 지금 벌써 지금 내년과 내후년을 보고 증설하는 물량들이 순차적으로 내년부터 매출이 반영될 거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나노신소재도 올해 2분기 실적은 CNT 도전제가 선방을 했고 하반기에 더 좋아질 거로 보고 있지만 매출과 이익의 연간 증가폭이 지금 현재 추정되는 거는 60%에서 거의 70%까지 매출과 이익 증가폭이 나오는데 그게 유지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하반기 실적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TCC 스틸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익에서 부진했어요. 원래 작년 2분기까지 보면 누적으로 지금 거의 260억 정도 되는데 지금 현재 상반기 누적으로 53억 정도니까 상당히 실적이 많이 꺾였다. 근데 하반기에 실적이 어떻게 나왔는지 봐야 되겠지만 지금 TC 스틸 같은 경우도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실적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특히 이익에 대한 감소폭이 좀 뼈아프다. 그래서 요거는 디테일한 체크가 좀 더 필요해 보이고요. TC 스틸 같은 경우 사실 재무 비율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 원래 150% 미만에서 올해 1분기 기준으로 175%까지 늘어났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재무 구조가 지금
힘들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마알루미늄도 실제 이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원래 작년 2분기 대비 50억대 영업이익 체력에서 지금 20억대까지 좀 떨어졌고요. 그 다음에 매출 같은 경우는 작년에 상반기에 누적 1365에서 지금 상반기 누적 1180이라면서 매출에서도 약 18% 정도 감소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실적 증가폭에서 사마알루미늄이나 TC스틸, 지금 나노신소재를 제외하고는 모두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수급 관련돼서 철저하게 좀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공매도 잔고가 줄어든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에서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적 다 이제 나왔는데, 실적이 생각보다 매출은 선방했지만 이익에서 굉장히 부진했다. 근데 이익 부진의 가장 큰 원인은 판가 하락인데, 판가 하락이 하반기에도 계속 지속될 거냐, 하반기에 지속될 거는 여부에 대해서는 3분기에는 이미 시장이 알고 있는 사실이고 4분기에 분명히 판가가 회복될 건데, 만약에 4분기에도 판가가 회복이 안 되면 굉장히 큰 폭으로 좀 양극재 업체들 포함해서 좀 부진할 우려 요인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고요. 네, 세 번째는 북미하고 유럽에서 지금 7월달 판매 데이터 보면 북미는 51% 성장했고요. 유럽은 지금 현재 나온 데이터 독일, 프랑스, 그 다음에 영국, 스웨덴, 노르웨이, 이 회사들의 평균 데이터를 보면 41% 정도, 40% 정도 넘게 판매량은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 관련돼서 하반기 실적이 당연히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번째는 재무구조인데, 역시 LG그룹이 가장 좀 재무구조가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모두 좋았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하고 에코프로그룹도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면서 그 유동비율을 100을 기준으로 본다고 했죠. 유동비율이 100 이상으로, 오히려 100 이상으로 계속 커지고 있다. 그 다음에 순차입금 비율은 100을 기준으로 하는데 100 미만으로 떨어지고 있다. 순차입금 비율도 100 미만으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현금성 자산이 꾸준히 늘어나야 되는데, 현금성 자산이 물론 24년에 줄었다가 25년에 늘었다가, 어떤 회사는 24년에 급격하게 늘었다가 25년에 줄지만 현금성 자산의 체력도 여전히 에코프로 그룹, LG그룹, 포스코그룹 다 적정 현금성 자산을 유지를 하고 있다. 그래서 유동 비율은 커지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증가하고 순차입금 비율은 떨어지고 현금성 자산은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2차전지 전반적인 밸류체인 회사들의 재무구조는 일부 굉장히 높았던 데가 있었죠. 일부 D&T, 그 다음에 P&T, 이런 회사들이 부채 비율이 유독 300% 넘었는데, 다행인 거는 순차입금 비율이 낮았죠. 순차입금 비율이 낮아서 이런 회사들도 그렇게 엄청나게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2차전지 회사들의 상당히 재무구조가 생각보다 탄탄했다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연간 실적으로 보면, 연간 실적에서 아까 다 체크를 해드렸죠. 연간 실적, 양극재 단에서는 압도적으로 코스모 신소재랑 포스코 퓨처엠이 좋았고요. 그죠?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 단에서는 대주전자재료, 나노신소재가 실적이 상당히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비단에서는 역시나 실적 증가폭은 D&T가 좀 가장 클 것이라고 보는데, 3년 동안 25년까지 꾸준하게 성장하는 거는 이제 하나기술하고 P&T, 요 회사가 연간 실적, 그러니까 가장 실적 증가폭은 D&T가 큰데 꾸준히 연간 실적 성장 3년 성장률은 하나기술하고 P&T가 좀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단에서는 에코프로가 올해하고 내년에 실적이 상당히 드라마틱하게 개선되는데, 포스코홀딩스가 매출과 이익 사이즈 규모에 비해서는 에코프로는 23, 24, 이때 실적이 좋고,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는 오히려 25, 26, 27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서 더 긴 중장기 호흡으로 봤을 때는 포스코홀딩스가 실적 증가폭이 더 클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말씀드렸고, 광물 말씀드렸고, 양극재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틈새 시장으로 아까 말씀드린 TCC 스틸하고 사마 알미늄, TCC 스틸하고 사마 알미늄도 실적 보시면 2분기에는 조금 TCC 스틸, 사마 알미늄 하나 더 있죠. 나노신 소재. 나노신 소재. 요 회사들의 실적도 보시면 TCC 스틸 같은 경우가 TCC 스틸하고 지금 나노신 소재, 사마 알미늄 표가 없는데 그냥 제가 말로 설명드리면 TCC 스틸 같은 경우가 매출과 이익이 지금 대략 평균적으로 한 50% TCC 스틸도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왜냐면 증설 물량이 본격적으로 이제 하반기에 반영이 되면 TCC 스틸도 지금 매출 50%대 성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익단에서도 30에서 50%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마 알미늄 같은 경우도 실적 추정치가 많지는 않은데 사마 알미늄도 50%대 매출과 이익 성장. 사마 알미늄도 왜냐하면 증설에 대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증설된 부분이 실적에 반영되면 매출이 50% 정도 늘어날 거로 보고 있고요. 이익단에서도 30% 정도는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노신 소재가 이제 틈새 중에는 가장 실적 증가폭이 가파를 거라고 보는데요. 올해 워낙 실적 그 2분기 실적이 아까 40%밖에 안 늘어났기 때문에 올해보다는 24년과 25년에 실적 증가폭이 클 거라고 보는데요. 이 나노신 소재 같은 경우는 이제 네이버에서도 확인해 보시면 매출과 이게 평균 증가폭이 한 60% 이상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지금 50% 넘는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노신 소재가 TC 스틸이나 사마 알루미늄보다 실적 증가폭은 좀 클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밸류체인별로 딱 리스크 요인이랑 긍정적인 요인 점검 딱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양극재는 가장 큰 거는 이제 Q가 물량이 증가하는 거고요. 증설에 대한 모멘텀이 차곡차곡 실적으로 반영된다는 게 가장 크고요. 다행히 굉장히 부진했던 출하량이 지금 청주의 에코프로비엠이랑 LG화학을 필두로 출하량이 43% 이상 지금 월 전체 7월달 전체의 43%를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출하량이 청주에서 회복이 됐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같은 경우는 리스크 요인은 계속 체크를 하자. 광물 가격 하락이 실제 4분기까지도 판가가 빠질 건지 이게 가장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양극재 업체 봤고, 그 다음에 실리콘 음극재는 사실은 실리콘 음극재는 소위 말하는 첨가 비중 자체가 제한적이라고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이미 3% 정도 수준으로밖에 안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5%, 7%, 그 다음에 12%까지 확대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시기의 지연은 있겠지만 당연히 적용 차종이 늘어나고 심지어 해외 실리콘 음극재도 굉장히 캐파 증설을 공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첨가 비중 자체가 제한되는 거는 리스크 요인은 아니다. 근데 리스크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가격적인 요인인데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킬로그램당 실리콘 음극재도 50불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 가격이 떨어져야 되는데 그거 떨어지는 거는 철저하게 수요와 공급이다. 왜? 수요 공급이 급격하게 늘어나는 게 24년부터 국내 업체들의 증설 물량, 그 다음에 해외 업체들의 증설 물량이 늘어나면 Q가 늘어나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실리콘 음극재의 가격도 하향 안정화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실리콘 음극재 받고 세 번째 지금 이제 전액 그리고 분리막 이쪽 같이 보면 전액 같은 경우는 원자재 가격인 육부라 인산 리튬이 좀 빠르게 회복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이게 급격하게 급락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회복이 돼야지만 전에 판가를 정상적인 판가를 받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분리막도 그 IRA 수혜에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가 좀 가장 공격적으로 캐파 증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미하고 유럽에서 국내 분리막 업체가 싹쓸이 할 거다. 그래서 아마 이 WCPA가 아마 글로벌로 2등 캐파 그리고 SKI 테크놀로지가 1등 캐파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실제로는 이게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찍히는지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분리막도 IRS 분명한 수혜다. 그렇게 좀 긍정적인 모멘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단 이제 마지막으로 장비 말씀드리면 장비는 상반기에 취소가 아니라 물량이 이연된 거기 때문에 이게 하반기에 대거 수주로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장비를 일회성 그 수주라고 상당히 그 밸류에이션을
할인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이 24년, 25년, 26년, 왜냐하면 장비 발주가 최소한 12개월에서 최대 20개월까지 선발주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장비 발주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하반기에 굉장히 큰 모멘텀을,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다. 장비가 미리 세팅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모멘텀을 갖고 있고, 장비 업체 중에는 이제 P&T가 한 수주 잔고가 지금 2조 가까이 되고, D&T가 하반기 수주 잔고만 약 2한 400억 정도가 되고, 지금 하나기술 역시도 수주 잔고가 지금 1조가 넘기 때문에 이게 순차적으로 매출에 반영이 될 거고요. 그럼 장비 회사들 어떤 회사들 투자해요? 그래서 저희가 D&T도 보고 P&T도 봤잖아요. 첫 번째, 글로벌로 고객사가 다변화되어 있는 회사. 예, 그거는 국내 셀 3사 플러스 유럽 배터리 업체까지 같이 납품하는 회사를 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기술 진입 장벽이 있어야겠죠. 기술 진입 장벽은 극판 공정 같은 그 배터리 공정 중에 좀 가장 어려운 고난이도 공정이 있는 공정이거나, 아니면 D&T처럼 기존에 프레싱으로 하는 거를 기술적인 이유에 의해서 레이저 노칭 장비로 기술적 필요에 의해서 변화하는 요런 장비 업체도 눈여겨봐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회사들도 고객사도 다변화되어 있고 기술적인 그것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재무구조도 당연히 탄탄해야겠죠.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꾸준히 증가하고 부채 비율이 낮고 현금성 자산 플러스 유동 비율이 적정 유동 비율 이상 되는 회사들. 요게 사실 D&T는 사실 부채 비율 측면에서 좀 리스크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장비 회사들 중에 일본산이나 중국산을 대체하는 국산화 수요가 있는 장비 회사들, 그런 회사들로 좀 압축해서 투자 포인트를 체크하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회사들도 매출과 이익이 연 평균 성장률, 그러니까 이 장비 회사들의 전체 평균 성장률보다 더 뛰어나는 모습을 보여내는지, 실적이 더 아웃퍼폼하는지 그걸 체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장비 회사들도 상당히 마진이 박한데 적정 마진을 받고 있는지, 이 마진까지 좀 체크를 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수급 현황, 그 다음에 공매도 현황, 이 회사들의 어떻게 보면 리스크 요인이랑 긍정적인 포인트 체크해 드렸고, 연간 실적에 대한 전망까지 좀 해봤고요. 이 2차전지 이슈 체크 같은 경우는 너무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하기보다는 한 달에 한 번씩 좀 중요한 그 요소들을 전체적으로 다 모아서 압축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한 달에 한 번은 꼭 빠지지 않고 해드리도록 하고요. 만약에 아주 특정 이슈가 있어서 예를 들어 그때 좋은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갑자기 7월 26일이나 27일처럼 그렇게 2차전지가 급락하게 나오면 왜 이유가 그런 급락이 나오는 건지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너무 궁금하고 좀 두렵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특정 이슈가 발생이 되면 그 주에 꼭 그 특정 이슈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2차전지 이슈 체크 들어주셔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